강원 CBS 라디오 해피데이 김서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저는 소양성결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는 이명주 강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강도사님은 그 하람 633 북카페, 또 그룹홈,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다양한 사역들을 목사님, 전사님들이 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오늘 강사님은 이제 그런 가운데에도 뭐 개인적인 간증은 물론이고 지금 사역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먼저 고향이 양구시라고요. 네, 양구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무슨 두메산골이에요? 거기가 이제 양구 읍내하고도 네. 조금 외져 있어요. 너무 그렇군요. 이제 좀 골짜기, 네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네. 접경 지역, 뭐 양구를 얘기할 때 사실 한반도 배꼽이라고 제일 중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아마 강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또 이제 산도 많으니까 아마 좀 시골처럼 느껴지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식구가 6남매셨나 봐요. 네, 6남매. 네, 6남 중에 이제 셋째시고 그 양구에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시고요. 네. 그냥 뭐 평범한 그런 가정에서 아마 자라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양구에서도 이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시작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는 이제 진학을 뭐 어디서 하셨어요? 고등학교는 제가 이제 경기도 네네. 성남으로 가서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시고 그러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 대학도 가셨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상고를 갔었는데 네네. 사실은 돈 벌 욕심에 이제 상고를 간 거예요. 네. 취업이 이제 잘 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네. 부모님께 이제 졸랐죠. 근데 상고 가서는 대학 진학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입시학원을 보내달라고 부모님께 졸랐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강동에 있는 천호동에 있는 입시학원을 이제 한 1년을 다녔죠. 강동구 천호동. 예. 네네. 그 입시학원 다니시고, 네, 1년 후에 이제 대학을 가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 뭐 91학번으로 들어가셨겠네요. 네. 네. 대학생활은 어떠셨어요? 대학생활은 처음에 이제 너무 재밌었어요. 네네. 너무 신났고 선배님들이 이제 항상 캠퍼스에서 잘해주시고 네. 그래서 그 대학 문화가 보통 이제 술 문화가 많이 됐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학교에서. 네. 그래서 이제 대학 선배님들하고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하여튼 되게 재밌게 지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가정이 아주 녹록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알바하면서 막 이렇게 다 다니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죠. 네. 그래가지고 돈을 버시려고 네네네. 청량리에서 도매업을 하셨어요? 네네. 그 20대 초반의 나이에? 네네. 네. 무슨 도매업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생닭을 도매를 했었었는데. 좀 의외의 품목이어서. 네네. 맞아요. 청량리에서 생닭이요? 네네. 이게 거의 뭐 축산업에 해당되는 건데 정말 어린 소녀 같은 20대 젊은 여성이 대학생이 학교는 쉬고 이런 장사를 하셨군요. 네네. 이 청량리 어디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오스카 극장 성바오로 병원이 거기 청량리에 있었어요. 오스카 극장. 네네네. 네, 그 앞에 길 건너편에 에서 청량리 시장 안으로 이제 쑥 네네. 들어가는 골목이 있어요. 네. 네, 그 안쪽에 이제 끝에 삼거리에 딱 위치해져 있는. 아니 이런 데를 어떻게 알고 찾아가셔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 이제 아는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이 장사를 하고 있었었는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인이 나보고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 이러는 권유로 인해서 이게
하게 됐어요. 이게 재래시장이잖아요. 네네, 재래시장. 전통시장, 재래시장 네네네. 안에 있는 생닭 파는 집인데 네. 이거를 아무 경험도 없는 20대 초반 네. 네, 이제 가서 하신 거네요. 그 당시에 네. 그 점포 옆에 생닭을 파는 집이 있었어요. 노인 부부가 하셨었는데 네, 네.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계시다 보니까 하시다가 아프셔서 그만두게 되셨어요. 네. 근데 그 집이 되게 장사가 잘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렸을 네, 때. 네, 네. 그래서 저 집이 안 하니까는 꼭 제가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장사를 얼마나 하셨어요? 장사는 이제 오래 하지는 못했고요. 3년 정도 이렇게 해서 했었었는데 생각 의외로 장사가 되게 너무 잘 됐어요. 장사 잘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네. 하여튼 장사하는 동안 내내 하여튼 네. 되게 신이 났던 것 같아요. 막 피곤하고 힘들고 막 그랬었지만 그래도 되게 신나게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번 돈을 어떻게 잘 모으진 못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 번 돈을 그 아는 지인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점포 장사를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는 지인 때문에 또한 제가 이제 큰 피해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기를 당했죠. 그 지인으로 통해서. 네네. 사기를 당해서 홀라당 그냥 그 번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됐죠. 아이고. 그때가 한 20대 중반쯤 된 나이에 그러셨겠네요. 네네. 그렇죠. 중반. 아마 그러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결혼을 하시네요. 네네. 그래서 딸, 아들 이렇게 네네. 낳으셨어요. 네. 네. 근데 아마 이 결혼 생활도 그렇게 순탄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그 남편 아기 아빠가 제가 힘들 때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이 좀 의지를 했던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결혼도 이제 빨리 가까워지고 했었는데 하고 막상 결혼해서 보고 나니까 저랑 나이 차이도 좀 많이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의처증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러 출근을 했다가 제가 전화를 한 번, 두 번, 세 번째까지 전화를 안 받으면 일하던 걸 팽개치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폭력이 시작되고 막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너무 힘들었던 힘든 것 시간을 같아요. 보내셨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과는 이제 헤어지신 건가요? 네네. 가정 폭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수감도 되기도 하고, 예. 그때 의정부 교도소에 이제 몇 개월 이렇게 수감되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또 일들이 네네네. 있었군요. 네네.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지역을 떠나서 그 다음에 또 어디 원주로 가셨어요? 네네. 네. 아이고, 그 뭐 한참 오래전 이야기인데도 사실은 또 생각하니까, 야, 이건 뭐, 그래서 원주에서는 또 뭘 하셨어요? 원주에서는 제가 이제 10원 한 장 무일푼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내가 너무 그 결혼 생활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네. 돈도 없었고 외상 택시를 타고서 이제 무조건 이제 나온 거예요. 너무 네. 견디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아이랑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을 이제 보내니까 네. 지인분이 이러다가는 아이도 죽고 너도 죽는다라고 해서 이제 저를 도와주셨죠. 네. 그래서 이제 조그만 자그마한 점포를 하나 얻어주면서 그걸로 이제 살아보라고 해서 조그만 점포에서 이제 작은 분식집을 조그만 식당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이제 원주에서 하신 거예요? 네네. 네. 또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전혀 제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 딸아이가 이제 아프게 됐죠. 아프게 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큰 따님이 이렇게 4살 때 수술을 받으셨다고요. 근데 이 수술은 왜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딸이 막 고열이 오고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몸이 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 원주 기독병원 데려왔는데 이제 폐렴이라 그래서 네. 폐렴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한 일주일 정도 수액 맞고 이제 열은 내렸고 그랬는데 이 몸이 떠는 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MRI를 찍으러 그 MRI실에 이제 이렇게 갔는데 네. 아이가 놀래서 빨딱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MRI 찍을 때 그 장비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보호자가 이제 같이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MRI실 안에 아이랑 같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MRI 큰 드럼통 위에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의학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네. 저인데도 그 모니터를 보는 순간 한 시간 정도 그 촬영이 진행됐던 것 같은데 이상한 기운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마음이.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다 이제 그 촬영이 끝나고 딱 MRI실에서 딱 나왔어요. 나왔더니 그 MRI실 담당 네.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혹시 아이가 잘 넘어지고 그러지 않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원래 보통 이 나이 때는 뒤뚱뒤뚱 잘 넘어지고 그러지 않나요? 뭐가 잘못됐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고 네. 다음에 여기 이제 담당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너무 궁금하고 너무 마음이 느낌이 안 좋아서 간호사실에도 몇 번을 여쭤봐도 얘기를 안 해주고 그 이제 레지던트 선생님 뭐 인턴 선생님한테도 여쭤봐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담당 교수님이 와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네네. 좀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레지던트 선생님이 오셔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예, 이제 이따가 담당 교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라고만 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저는 이제 소아과 담당 교수님이 또 이제 오셔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다. 그러면서 저를 위로를 해주시고 그리고서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한 15분, 20분 정도 지났나 하얀 가운 입은 의사들이 그 병실을 다 그냥 한 30명 된 것 같아요. 대략으로. 근데 안으로 싹 병실로 들어와서 이 아이가 혜인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여기 이제 아이를 옆에 주변 그 다른 병실제 그 분한테 좀 봐달라고 하고 저보고 바깥에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실 옆에 이제 그 당시에도 만 해도 이제 MRI를 컴퓨터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필름으로 이렇게 껴서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간호사실 옆에 그 필름을 껴서 저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사진이 어째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 설명이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제 느낌에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아니면 뭐 동화책에 소설책에 나오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은 확 들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거기 수간호사님이 저를 이제 부축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의 병명은 뇌종양이다. 근데
더 중요한 말은 암의 위치가 너무 안 좋은 위치에 있어서 수술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위치가 뇌의 이제 숨골 부분에 바로 붙어 있어서 수술을 하다가 머리카락만 살짝 스쳐도 사망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수술을 못 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막막하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근데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가 그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가망성이 없어도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그래도 1%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수술에도 해야 되고 시도에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시켜달라고 제가 이제 무조건 시켜달라고 의사 선생님께 애원을 했죠. 그리고 난 지 한 20일이 좀 안 됐었나 하여튼 제가 날짜도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7월 3일 날 이제 첫 수술을 했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수술이 한 13시간, 14시간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수술실 앞에서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의 계단을 한 10층까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수술이 끝나고 아이가 딱 그 수술실에서 나왔는데 엄마 돈가스가 먹고 싶어 이 얘기 딱 한마디 딱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이가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중환자실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을 2번, 3번 이제 3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못 깨어났죠. 못 깨어나고 거의 이제 한 거의 2년 정도 코마 상태에 있다가 그렇군요. 네네네. 그럼 그 3차 수술을 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의식은 없었던 네네네, 거예요? 의식은. 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혜인이에겐 또 동생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동생은 어떻게 그러면 좀 케어를 그때 하셨어요? 당시 이제 동생은 제가 이제 돌봄이 힘들고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아빠가 데리고 있었죠. 아빠가 데리고 있었는데 아빠도 이제 힘든 상황에 이제 돌봄이 좀 많이 힘들어져 있는 상태였었죠. 아이고 이거 뭐 가정적으로도 또 자녀의 건강 상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힘든 기간을 지내셨네요. 네네. 그렇게 2년간 코마 상태로 있었다는 건 그러면 강도사님은 그 병원에 거의 뭐 매일마다 가 계셨겠네요. 네네네. 그냥 깨어나지 않는 그 큰딸을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 어린 4살, 5살이 네네. 그러다가 2년 만에 깨어났어요. 네네네. 그래도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그렇군요. 아, 그렇게 몇 년 만에 깨어나는 이런 또 상황이 있네요. 네네네. 깨어났을 때 엄마를 알아보던가요? 엄마는 알아보는데 문제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였죠. 음식도 입으로 넘길 수 없었고 콧줄을 삽입을 해서 콧줄로 이제 암죽 같은 거 이제 뮤식인지 그런 식사를 줬었고. 그러면 수술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재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이게 심한 이제 후유 장애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일종의 이제 판정은 발달 장애 판정을 받으셨다고요? 네네. 근데 발달 장애인데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후천적인 것이 되겠네요.
야, 이럴 때 진짜 어떻게 이걸 좀 받아들이시는 것도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어린 딸의 그러면 큰 혜인이의 24시간을 그럼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 항상 제가 이제 24시간 계속 붙어서 이제 네. 아이 옆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깨어나고 나서 이제 재활 치료를 받으러 이제 재활 치료실에 이제 네. 매일 오갔죠. 그때 제가 지금도 감사한 게 그 재활 치료실을 가는 그 도중에 그 병원에 이제 그 교회가 있었어요. 원목실이. 네네. 네네. 그래서 그 예배실이 이제 있었는데 꼭 재활 치료실 오갈 때 우리 딸이 거기를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같이 따라서 아이가 들어가니까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그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께서 기도와 사랑으로 다시 이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실에 들어가죠? 아, 그때는 이제 휠체어를 휠체어로. 제가 이제 이용해서 가는데 이제 걔가 거기를 이제 항상 거기를 이렇게 가자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군요. 가자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또 못 걸으니까는 휠체어에 의존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를 꼭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지금 혜인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한국 나이로 28. 28? 네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강도사님의 어떤 인생이나 이런 가치관이나 이게 좀 정말 또 많이 바뀌셨을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혜인이하고 함께 생활하게 되고 네. 이제 병원을 퇴원하는 거는 기쁜 일이지만 병원을 나와서의 삶은 또 완전히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생계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아이가 아픈 그러는 바람에 이제 하던 장사를 네. 제가 이제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접어야 됐고 그리고서 이제 병원에서 계속 생계는 이제 이제 병원 그 전부 팔은 돈으로 일단은 병원비하고 이런 것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두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네. 이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보험을 들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우체국하고 동부화재 이렇게 해서 보험을 들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보험료가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좀 다행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그 병원비하고 또 이제 제가 점포 파는 돈으로 이렇게 병원비랑 생활비를 조금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네네네. 텐데 그래도 맞아요. 보험을 든 네네네. 거는 좀 조금 다행이긴 하셨네. 네네네. 그럼 그때는 원주가 아니라 또 양구에 사셨어요? 아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원주에서 계시다가. 살았고요.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양구로 가게 된 계기는 아이가 재활 치료를 받고 네. 누군가 꼭 옆에 붙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제가 또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양구에 이제 친정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또 아이를 오가고 그리고 어린이집에도 갔다 오고 그럼 받아줄 수가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양구로 들어오게 됐죠. 누군가 이제 그 육아를 같이 이렇게 도와주실 있는 곳으로. 네. 그러면서 그 양구에서 생활하시면서 발달 장애인 협회를 만드셨어요? 양구에? 네. 제가 아이가 이제 학교 그때가 이제 중3 때였던 것 같아요. 중3이 됐는데 그때 교육청에서 부모님 학부모님들 이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제 장애 있는 아이들은 한 학급에서 공부를 하고 수업하는 게 힘드니까 이제 도움반이라고 해서 네. 별도의 통합반을 운영하고 또 별도의 반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에 가면 그 고등학교에서도 그 학급이 있는지 없는지 이 친구는 일반 그 학급에서 전 과목을 수업이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을 위한 그런 학급 반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거를 운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이 이제 학급에서 논하게 되었고 그러고 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를 다른 데 학교를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순간 갑자기 이제 제 가슴을 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학교는 그런 대로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되는데 학교 졸업 후가 그렇죠. 갑자기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제 가슴을 딱 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보통 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취업을 한다든지 대학을 진학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이제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사회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는 게 우리 친구들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집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을 하나 둘씩 챙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면서 이제 우리 혜인이가 이제 여기 춘천에 있는 동원학교라는 있죠. 데를 네네. 네, 거기 이제 학교를 특수학교를 이제 그 전공과라고 해서 이제 거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내면서 제가 이제 여기 발달 장애인 강원도 협회 이제 이정식 회장님을 만나면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죠. 그러면서 양구에는 그 당시에 발달 장애인 협회가 전혀 없었고 또 우리 친구들을 제가 이제 또 하나 둘 챙기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양구에서는 또 협회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사비 털어서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그 이정식 회장님이 그러지 말고 협회를 만들어서 제도권으로 들여서 애들을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협회를 발달장애인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서 지역에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대부분 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거의 다 비슷할 텐데 네네네. 진로의 문제 또 인생 전반에 대한 염려 이런 게 항상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양구에서 이렇게 같은 상황인 어떤 협회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여럿 계셨나요? 양구 군에만 네. 이 발달 장애인 등록된 발달 장애인이 158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나이 어린 학생들부터 성인까지 이렇게 이제 있었고요. 네,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제가 유독 또 느낀 게 뭐냐면 제 딸 아이 친구들 나이 그 또래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 30대 뭐 이런 친구들이 거의 이게 청년들이죠. 예, 그런 친구들이 많았고 저희 협회에만 거의 30명 가까이 26명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네네. 있었으니까. 네. 그렇네요. 네네. 양구가 이 정도 같으면 전국엔 정말 많겠네요. 네, 그래서 장애인이 발달 장애인이 네. 전체 장애인의 5%라고 네.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특히 또 이제 이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집에서 지금 명칭이 발달 장애인으로 바뀌어서 그러지 그 전에는 이 발달 장애인이 이제 정신 박약.
그로 좋지 않은 불렸던 표현들인데. 네네네 네. 정신박약, 정신지체 장애인 이렇게 이제 맞아요. 불렸었어요. 네. 이제 숨기기도 하고 네. 이제 그렇죠. 부모님들이 네네. 그리고 진단받고 치료받고 사회에 이제 이렇게 내보내고 이러는 것들을 창피해하고 그렇죠. 꺼려하고 집안에서만 가다서 이렇게 키우고 데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등록 장애인이 가장 많은 게 발달 장애인이거든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소위 말해 이제 장애가 종류가 많잖아요. 뭐 네네네.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렇죠. 보행장애 많은데 좀 다른 장애는 편견일 수 있지만 극복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사례들도 있고 네네. 특별한 몇 분이라도 있지만 발달 장애는 이제 그런 사례가 상당히 어려운 장애가 아닌가. 맞습니다. 또 그 안에서도 물론 중증경증이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보호자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장애임은 분명한데 네. 근데 이런 일을 사실은 혜인이가 아니었다면 전혀 관심이 없었을 텐데 맞습니다. 그렇죠. 전혀 모르는 세계에 또 그럴 만한 여유도 없으셨을 텐데 네네네. 결국은 내 딸을 위해서 이런 협회를 만드는 일까지 이제 앞장을 서시게 됐네요. 네네. 아이고야. 그래서 이건 뭐 정말 뭐 하여튼 죄송한 표현이지만 먹고 살기도 바쁜 판에 네. 이런 협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정말 우리 강도사님의 인생이 뭐 이렇게 가나 싶을 정도로 야 이게 다 하여튼 저랑 또래가 비슷하신데 이런 인생을 살아오신 자체가 야 이게 참 인생이 참 다양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이제 결국 사명을 또 이제 발견하시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세요. 제 마음의 은연중에 아마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친구들을 우리 이제 딸 친구들을 하나둘 챙길 때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네. 우리 친구들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때 그렇군요. 당시에 네네.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예배를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져주시고 그러시면 우리 친구들이 변화하고 좀 더 좋아지고 우리 친구들이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무언중에 제 생각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군에서 협회를 만들어서 사무실을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할 때 예배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너무 적은 평수에 이렇게 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단체들이 같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러는 거는 꿈도 생각도 못 했었죠. 근데 이제 여러 단체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좀 다르잖아요.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장애에 대한 인식,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군에다가 민원을 막 넣는 거예요. 군은 이제 군대가 아니라 이제 양구군청에, 네네. 양구군청에다가 민원을 막 넣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너무 힘들고 귀찮고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같이 못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구군에서 저희 단체만 따로 이제 별도의 공간을 내어서 이제 옮기게 되었죠. 하여튼 쉽지 않더라고요. 네네. 쉽지 않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옮기자마자 최고 먼저 한 게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변화되고 이러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뒤로부터는 우리 친구들한테 그 예배 드리고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제가 눈을 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오히려 좀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신학교가 어디 춘천에 있나요? 네네네. 네. 오셔서 같이 이제 주중에 오셔서 공부하시고 그런데 무슨 학장님이 밥을 지어주셨어요? 예. 신학교. 저희 이제 학장님께서 네. 이제
밥을 이제 주말에 이제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 때 5시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점심 때 학장님께서 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심을 먹으래요. 그래서 점심 그 학장님은 또 남자분이셨고 그래서 무슨 밥이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실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근데 밥을 너무 맛있게 해주셔요. 반찬도 그러고. 너무 정말 재밌네요. 네, 저는 신학교의 추억으로 네네네. 학장님이 해준 밥이라는 분 또 처음 보네요. 네. 네네. 그 밥을 안 먹어본 사람 말 못해요. 그렇군요. 너무 맛있고 맛있어요. 너무 잘해주셔요. 그럼 학생 수는 얼마나 되셨어요? 공부할 때? 학생 수는 10명 남짓한. 분위기 좋았겠네요. 네네네네. 네. 선생님은 서로, 밥 해주시고 네네네. 서로 간에 이렇게 격려하고 네네. 주로 뭐 그 나이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만학도들이죠. 그 언제 그 공부 졸업은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 졸업은 이제 2월 달에. 올해? 네네. 그러셨군요. 그럼 우리 클래스메이트들끼리는 뭐 분위기도 좋고 되게 친밀하시겠네요. 네네네. 지금도 이제 연락을 자주 하고 하시는 네네.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같이 공부하시고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네네. 이제 전도사님, 강도사님이죠. 그래서 어제 저희 카페에도 또 방문을 하셨다 가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또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네네. 더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또 서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셔서 그런지 그런 영적인 형제 그런 마음이 더 애틋했던 것 같아요. 그럼 공부하실 때 뭐 기왕이면 이제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어떤 공부나 혹은 사회복지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사회복지는 제가 이제 우리 이 일을 시작을 하면서 발달장애 일을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하셨어요. 네네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관공서 문을 두드리고 뭔가 그렇지. 얻어내고 요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모르니까 그렇지. 이거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해도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정식 사회복지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제 한림 성심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문대에 거기 이제 입학을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일단 따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 아시는 그 교수님이 그러면 이제 좀 더 공부를 더 해라. 그래서 심화 과정까지 4년제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림대 석사 과정까지 그러세요? 네네네 마쳤습니다. 꾸준하게 공부를 하셨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석사 과정은 이제 올해 2월달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시군요. 네네. 그럼 혜인이가 28살 같으면은 그 아들, 동생도 나이가 많겠네요. 이제 연년생. 네. 그 아들은 같이 살진 않으세요? 이제 같이 살다가 제가 이제 이 하천으로 옮기면서 이제 우리 아들은 양구에 이제 혼자 있고 저하고 이제 딸아이만 이쪽 하천으로 이제 이렇게 옮기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도 가까이 이렇게 계시네요. 네네. 아드님도. 참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네. 정말 젊은 나이부터 청량리 시장에서 생닭 팔던 그 처녀에서부터 사기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가정적인 힘듦 또 큰딸의 이러한 수술하고선 2년 동안 코마 상태에 있던 그 기간도 얼마나 막막했을 것이고 또 겨우 깨어났는데 후유장애를 앓으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도 그거를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걸 어떻게 그 자리에서 또 해보려고 애를 쓰시다가 지금 여기까지 석사학위까지 공부하시고 발달장애 전문가가 되셨네요. 아이고야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우셨겠어요. 저는 제가 아이가 아팠을 때 너무 울어가지고 정말 매일 울고 다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이제 눈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고. 나중에 또 협회를 또 하고 또 이제 아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지내면서 우리 또 이제 발달장애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네.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우리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좀 너무 힘들었어요. 당연하죠. 네, 네.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최고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우리 친구들의 이제 그 특성이 있어요. 특히 냄새. 제가 이 냄새에 되게 민감했었거든요. 네. 조금은 냄새 이래져 가면은 막 그러는데 우리 친구들은 나를 보면 좋다고 선생님하고 막 앵기려고 막 오고 그러는데 이 그 냄새를 제가 막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하고 오면은 오죽하면 알았어 거기 서 있어 잠깐만 아이쿠야. 그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느 한 날 제가 이제 이 코 충혈증이 되게 심하게 온 거예요. 네. 그러면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래 냄새를 싫어하는 걸 알고 나한테 이런 거를 주셨구나. 근데 지금은 이제 냄새도 지금도 잘 못 맡아요.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되기는 했는데 네.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네. 뭐 그거는 뭐 본인이 관리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냄새가 나는 거는. 네, 제가 그거를 되게 못 견뎌. 네. 참 근데 해야더라고요. 참 어렵네요. 어렵고, 네. 뭐 그런 정도의 문제부터 해서 또 얼마나 또 뭐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또 실제로 활동할 때 의사소통 안 되는 거라든가 또 그 안에서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같은 그 학부모들도 모임이 그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겠네요. 네네네. 그랬었죠. 그리고 법제화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요. 이제 이 발달 장애인이 사실은 이 제도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네. 이제 불과 한 10년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머님들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아마 발달 장애인 이게 이제 협회 제도권 이랬던 게 아마 힘들지 않았었나. 사실은 이 협회가 최고 장애인 협회가 만들어진 게 발달장애인 협회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박약, 정신지체라는 명칭으로 협회가 만들어지고 됐는데 발달장애인의 특성 때문에 이제 비장애인이 이거 수장을 이끌고 있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더 문제였지 않았나. 다른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 협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발달 그렇죠. 그 장애인 당사자였지만 뭐 할 수가 있거든요. 보행장애인이라든가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네. 그러는데 그 장애가 없으신 분들은 그 발달 장애인 장을 하지 못해요. 그렇게. 예. 근데 발달 장애인은 비장애인들이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이제 대신해서 하는데 그렇네요. 아마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발달장애 맞아요.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인데 그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이게 최고 먼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겪지 않고 내가 이래 그 어려운 것을 알지 못하면 잘 이렇게 맞아요.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이제 그래서 아마 더 이렇게 더디지 않았나 또 지금까지. 이제 어떤 네네네네. 권리를 추구하는 그렇죠, 것이 잘 안 된 그렇죠. 거죠.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유, 그참 우리 강도사님의 일생이 이렇게 또 걸어왔네요. 오늘은 우리 이명주 강도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강도사님이 정말 양구 출신으로 공부하러 대학 진학했다가 그러다가 청량리 시장에서 생닭도 파셨다가 또 사기도 당하시고 또 자녀의 아픔과 수술 2년 동안 코마 상태. 이거 하나하나만 놓고 봐도 다 정말 대단한 사연이었는데 일부에서 우리 강도사님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결국은 이제 자녀의 아픔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 발달장애인 협회에서 이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 어떤 그룹홈 사역 중에 일부로 하람 633 북카페 이제 요걸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이게 지금 화천군에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화천군. 네. 사내면? 사내면에서. 네, 사내면. 제가 사진은 봤어요, 이 카페.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게 일반 주택이던데? 네네네. 네, 맞아요. 주택을 이렇게 개조해서 예쁘게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일단은 하람 633의 뜻은 뭔가요? 하람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네네. 네, 633은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시면 네. 더하시리라라는 그렇군요. 말씀을 따서 이제 숫자를 이렇게 네. 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해 시작하셨나 봐요. 네,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카페 안에서 이렇게 뭐 당연히 커피도 이제 그리고 스팀 추출 커피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안에 그룹홈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룹홈은 이제 따로 별도의 이제 공간이 따로 있고요. 네, 그 생활 공간에는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진 그 자녀가 있는 그 가정이 아마 사시는 모양이죠. 네네. 네. 그러면 이 하람 633 북카페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는 현재 이제 발달장애인 2명의 친구와 근로지원인 2명이 이렇게 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 많네요. 네. 직원이 많네. 네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우리 강도사님 딸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도 받고 바리스타 교육도 네, 받고 네, 했겠죠? 네. 그럼 이제 같이 이렇게 유니폼 입고 이제 하겠네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바리스타 교육에서 생각나는 거는 옛날 그 I am Sam이라는 영화 보면 네. 그 쌤이 이제 발달장애에 나오는데 네네네. 보면 카페에서 이렇게 일하는 장면 그 옛날 영화지만 좀 인상 깊게 네네, 봤는데 맞아요. 이 반복되는 작업 이거 조제하는 게 훈련이 되면 그 뜨거운 것도 있고 해도 스팀도 빼고 해서 잘 만들더라고요. 어때 혜인이가 커피 잘하나요? 그래도 혜인이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메뉴를 이제 네. 혜인이가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요번에 그 커피 마스터 하시는 분이 정말 극찬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비장애인도 이렇게 편차 없는 커피 맛을 내기가 힘들대요. 근데 똑같은 이제, 맛이 나와야지. 네네네. 혜인이가 그거를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가 너무 맛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네네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정부 지원을 좀 받는 사업인가요, 이게? 이거는 이제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근로지원인은 이제 우리 친구들을 이제 혼자서 이렇게 영업하고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버겁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근로지원이라고 해서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이제 인력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네. 이제 그 사업으로 통해서 근로지원인 2명을 지금 현재 이렇게 받고 있고요. 평소에 이제 활동 보조인도 뭐 지원받고 네네네네네,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맞습니다. 개념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손님을 응대하고 네네네. 또 일정한 시간에 문을 열고 네네.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운영이 되나요? 9시부터 6시까지 6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매일 해요? 아니면 뭐 주 5일이나 주 뭐 6일이나 이렇게 하시나요? 예, 이제 저희가 주 5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일날만 저희가 네. 쉬고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시는 손님들은 어떤 분들이 되게 오세요?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가 군인 군사 지역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군인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동네 분들 또 이제 지나다니면서 보고 간판 보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처음에는 저희가 홍보를 전혀 안 했어요. 네. 오픈을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특성상 손님이 많이 오고 막 그러면 이 일을 못 해요.
서 있어요. 그렇죠. 일을 안 하고. 저도 그런 장면 봤어요. 예. 잘하던 것도 갑자기 손님이 맞아요. 많고 막 그럼 당황해서 아무 일을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처음에는 이제 홍보를 전혀 안 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손에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렸고요. 그래서 8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현수막도 걸기 시작했고 8월 달부터는 또 이제 그 지역의 작가님이 문화 강좌를 또 열어주셨어요. 그림책 독서 토론회라는 문화 강좌를 또 열어주셨고. 그림책 독서 토론회. 네네. 만화책 독서 토론회 이런 거랑 비슷하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클래식 음악 강좌회라고 해서 이제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음악에 또 조예가 있으셔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강좌를 이제 또 열어주셔가지고 매주 목금 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은 클래식 음악 강좌회를 하고요. 금요일 날은 이제 그림책 독서 토론회를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누가 그래도 앉아서 뭐 관객이나 회원이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누가 오세요? 주로? 거기 이제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문화 강좌를 열었다라고 네네. 이제 공고를 올렸어요. 네네. 저희 이제 사내면 밴드가 있는데 사내면 밴드가 있어요? 네네네. 그 밴드로 통해 가지고 수강생을 모집을 했죠. 근데 또 지역에 이제 작가님께서 작가님이랑 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여기 이제 홍보 차원에서 무료 강좌를 이렇게 해서 열시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맙네요. 네네네, 너무 감사하죠. 그 진짜 카페가 다양한 그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네요. 네네네. 그럼 혜인이도 좋아하나요? 그런 독서 토론회 이런 거 좋아해요? 독서 토론회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네. 아유, 어떤 633 카페가 좀 잘 되는 또 하나의 좀 모델이 되면 좋겠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룹홈에서는 이제 엄마하고 자녀가 이제 같이 사는 한 가족인 거죠,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린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고요. 우리 이제 그 친구는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살다가 할머니가 이제 전하신 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발달 장애인이 정말 가족이 없이 이제 혼자 남는 이런 상황인 거네요. 네네네. 그럼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지내기가.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 친구가 할머니가 키우시다 보니까 하나부터 10까지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이제 엄마가 또 이제 발달 장애가 있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이제 모르는 상태로 이제 아이가 양육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친구가 저희 가정에 이제 같이 들어오면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얘가 너무 힘들고 얘를 몇 학년이에요? 6학년이요, 초등학교. 남학생. 네. 그러니까 얘는 장애가 있는 애가 아닌데 이제 엄마가 이제 발달 장애인이었던 거죠. 근데 네네네. 지금 강도사님이 얘를 끌어안고 지금 같이 사신다는 건데. 네네. 야, 이거 뭐 좀 들을 수, 이게 참, 근데 얘는 사실은 문제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양육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잘 안 잡혀 있는 아이겠군요. 그럼요. 그런데 6학년이면 사실은 이게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이게 아마 게임하는 거 좋아할 것이고 자기 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겠죠. 맞아요. 근데 강사님 이걸 어떻게 지금 이 가정을 또 이렇게 품고 좀 수용해서 같이 가세요? 이 그룹홈 사역이 사실은 뭐 그렇긴 한데 이런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이건 뭐 대단하시네요. 처음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막 그러면서 이제 지내고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아이고야. 하여튼 하람 633 북카페 또 이 그룹홈 사역이
지금 우리 강도사님이 지금 뭐 어떤 교회의 사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렇게 또 하나의 다른 형태의 교회를 이끌고 계시다 하는 생각은 드네요. 아유. 네, 어떤 사회복지하고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거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의미는 있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걸 지금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의 뭐 기도 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보다도 우리 이제 같이 사는 우리 이제 현정 씨, 도영이가 이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우리 도영이가 하나님이 정말 인생의 동역자로 또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인생의 멘토로 삼고 잘 성장해 나가길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뒤집어 생각하면 도영이 입장에서는 지금 강도사님 만난 게 인생에 참 큰 행운 같은 일인데 아마 얘는 이제 중학교 가고 이래야 될 텐데 이 청소년 시기를 정말 누군가 좀 잘 붙잡고 도와줘야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유튜브도 하세요? 네네. 딸이 그 대예배를 실방으로 매일 이제 유튜브로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본인의 휴대폰으로 찍나요? 아니면 본인 방송실에서? 휴대폰으로? 네네네. 본인 휴대폰으로 예배 시간에 그 찍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래서 그래요? 그래도 이제 우리 딸이 구독자가 1,500명이 넘어요.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매일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일이 있어서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이 우리 그 딸아이 그 유튜브 채널로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 너무 좋았어. 이 표현을 해주시고, 그냥 우리 딸이 거기에 힘입어서 아주 열심히 매주 빠지지 않고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우리 딸아이한테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제가 이제 교회를 그렇게 데리고 다녀도 예배 시간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휴대폰 만지고 뭐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하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예배 드리는 거를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딸아이를 예배로 인도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무조건 유튜브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네, 오늘 우리 이명주 강도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